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 당사자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징계안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는데요. 한편 포구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윤리자문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제명을 김 의원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명이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인데 제명이 확정이 되려면 국회 윤리특위도 거쳐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친정인 민주당의 그런 지금 김 의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오랜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다 국회에서 제명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불투명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명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우선 먼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실제로 제명을 확정을 해서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야 되고 또 본회의에 올리면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 대개 한 200석 정도의 가표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시킬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장성태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바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비명계가 나름대로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그 숫자가 과반수까지는 이룰 수 있겠지만 200석까지는 이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따라서 아마도 가결되지는 못하고 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주당과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아마 개개 의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뭐 당론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특히 일단은 김남국 의원의 이런 코인과 관련된 거래 행위, 상임위 회의 중에도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따끔한 질책 그리고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충분히 받아야 될 거고요. 김남국 의원이 사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정말로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 일단 네 종류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방안, 사과하는 방안, 30일 출석 정지하는 방안, 그리고 제명인데요.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소명이 불성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과연 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제명됐던 사례 딱 하나 유일합니다. 헌정사상. 그리고 윤리특위에 통과된 경우도 딱 두 건입니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희망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 다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2명이 특위 통과됐고요. 28건이 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해야 되고요. 또 제명까지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기정학도 있고 무기정학도 있고 퇴학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다 놔두고 그리고 의원들 요즘 뭐 공천원금 뭐 황보승희 의원은 불륜의 공천원금, 김연아 의원 공천원금 수많은 그런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울산 땅 아직 제대로 해명도 안 됐습니다. 이런 많은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까지 이를 것이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아마 의원들이 다 개개인이,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개개인이 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함으로써 결정될 거기 때문에 제명은 쉽지 않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김 의원은 유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충분히 더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일단 그 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에 대해서 사실상 좀 다툼을 예고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유감 입장을 표명을 한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벌써 국민들이 그것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만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꼼수 탈당도 하고 잠적도 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해명하고 이런 국민들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 김남국 의원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사퇴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개 국민과 선출직 공무원의 관계는 대개 주인과 대리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은 우선 먼저 자격이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열심히 하면 그건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이 그 대리인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 김남국 의원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이미 파탄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벌써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부분을 민주당이 자기 개혁 차원에서 자기 도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제명을 당론을 결정해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 의원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어서 과연 이제 김 의원이 당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굉장히 입장이 강합니다. 예. 김은경 위원장의 입장도 굉장히 원칙적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꼼수 탈당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 돌아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어떤 한 개인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들이 선출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명을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일파 매국노의 행위를 한 행위,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해서 일본 편을 들어서 국민이 생명이 위험해졌다. 이건 친일 매국 행위인 거죠. 그리고 북한과 내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하겠다. 이런 사안, 정말 극단적인 사안이 아니란 국회의원의 임기와 또 권한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대신에 사회적으로 도저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건 가능할 텐데요. 예. 저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 생명은 이제는 길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좀 더 젊은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고 사실은 상당 기간 잠적하고 또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의원이라면 당당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예. 이런 경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밝혀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자문위에서 이 심의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면 제대로 소명하고 국민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마치 지금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는요 수십 명씩 제명해야 됩니다. 불륜에 공천원금에 온갖 지금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 많은데 그런 의원들은 떳떳하게 마치 국회의원 활동하는 것처럼 하고요. 예, 김남국 의원이 절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예.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될 텐데 결국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 윤리특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제명에 이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형평성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국회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미신고한 의원들 제외하고 신고한 의원 11명 중에서 김 의원을 빼고도 지금 거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의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자, 코인 보유 내역이 공개가 되면 이 역시 이해 충돌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지금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도덕성이나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또는 국정에 관련돼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다 일반화를 하면 어떻게
징벌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그 부분 제가 지금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나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다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는 정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FIU가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흐름, 범죄 흐름이 있어서 자금의 흐름이 있어서 이것을 캐치해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 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99억 정도의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것을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국회에 재산 신고한 것은 1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금원은 무엇이냐? 그리고 거래 내역은 어떠냐? 그래서 그런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응용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이해상충한 부분이 없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범죄의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재산하고 코인 운용하고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원하고 거래 내역에 대해서 밝혀라 본인도 밝히겠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 거래소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나는 못하겠다. 알고 보니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그 본인만 동의하면 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그걸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범죄 행위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한 것이 아니냐.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일반화해가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민주당이 김 의원을 옹호하면 안 된다, 감싸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글쎄 민주당이 옹호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추정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이게 되고 또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김남국 의원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옹호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무조건 제명해야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입법기관이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또 그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놔두고 무조건 어떤 작은 사안에 대해서 또는 국민이 무조건 비판한다 그러면 또는 정적이 무조건 얘기하면 무조건 제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그 법을 어긴 정도, 그다음에 그 중한 정도로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무능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은 관련해서 가상거래 자산수 있잖아요. 다 압수수색하고 모든 자료 다 가져갔습니다.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어도 부족할 판에 아무것도 지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상당 부분 저는 소명을 했을 텐데 그러나 자문위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따져서 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번에 나왔던 10억 이상 자, 김남국 의원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하나 밝혀야 되고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입니다. 권영세 의원, 김정재 의원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3사람이고요. 시대전환 1명, 그리고 무소속인 황보승이 김남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의무는 없지만 저는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본인들도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그 소명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 하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해야 될 청렴의 의무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개해야 될 그런 의무를 의원들이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1명에 대해서 명단이 나왔으니까요.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또 고발해서 수사할 수 있겠죠. 코인 거래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600만 명이 지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불법 행위하고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건 김남국 의원에 아닌데요.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앞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 국회의원이 정말로 자기가 성실하다면 자기가
별도의 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면 거기에 예.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으면 고발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구 골프 논란으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과하지욕, 그러니까 큰 뜻에 의해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내에서도 진정성에 의심을 보이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윤리위가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인데,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 뭐 지금 26일 날 윤리가 열려서 소명을 듣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어떤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님이 그 초기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면 좀 일단락 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께서 어떤 상황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저 포구 중에 골프를 친 거 관련된 부분도 문제지만 예. 해명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너무 많이 어겼다 할까 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면 또 그 위에 계속 그 기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예. 한자 성어를 갖다가 또 섞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이제 총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조금 강경하게 어떤 그 수준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징계 수위를 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공직자 국민에게 자신의 직위를 일단 역할 제대로 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물난리에 사망자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서 골프를 치는 사실은 무조건 비상대기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라면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들이 이때는 뭐 민방위복을 입거나 혹은 또는 현장에서 또는 자택에서 모든 통신 수단을 동원하고 또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된 행태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과거에 홍문종 의원처럼 이렇게 제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제명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꾸 뭐 제명하는데요. 제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거기에 연계됐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적 감정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당대표도 지낸 더구나 대통령 후보도 지낸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다루기에는 또 정치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요. 중징계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징계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편 여야가 풍수지리 공방전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이제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가 후보지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여야가 풍수지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풍수지리가의 국정 개입이다라고 비판에 나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걸 보니까 청와대 이전 TF에서 예. 선정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다른 뭐 조경이나 또는 어떤 역사 전문가 등등이 함께 같이 아마 그 풍수 전문가가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기 전에 우선 민주당이나 또 야권 인사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무속 프레임을 갖다 걸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공이 이것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또 천공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하고 이 박재권 씨라는 분이 그 교수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천공과 관련된 부분을 그것은 아니라는 부분만 탄핵만 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풍수 지리
학자가 참여한 부분을 가지고서 그것도 다시 또 무속인 프레임으로다 또 전환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해명을 했어도 똑같은 프레임을 걸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이 무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지금 풍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역대로 전통적으로 국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고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학과로서 어떤 학문으로서 체계를 갖춘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관련 과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풍수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나라 민족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입장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종합적인 결정의 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민주당이 자꾸 공격을 무속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좀 하급한 주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본래적인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좀 문제 삼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성숙한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는 이 풍수 전문가가 어쨌든 풍수학에서의 권위자고 권위 있는 교수고 그리고 이제 견해를 참고하기 위해서 뭐 견해는 들어봤지만 결국에 관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과거에 이 교수가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정숙 여사도 만났고 또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부도 만났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다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 만났고 그때 김건희 여사의 뭐 공작상이어서 귀하게 될 몸이다 이런 것부터 저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풍수 전문가라는데 관상을 보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선 전에 했던 것도 모든 게 관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했던 행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전 TF를 불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했는지를 다들 궁금해하고 하는데 초기에 밝혔으면 이분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공에게 따로 자문을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불투명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TF에 이 백재권 겸임 교수란 분이 있는 것인데요. 겸임 교수는 또 정식 교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 분석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는 아직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그러면 이쪽 분야를 대표해서 TF에 참여했는지, 누가 그럼 이 TF를 구성했는지, 왜 백재권 씨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했던 발언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이것들을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밝히지 않고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다 한 다음에 천공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풍수지리를 보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고 하는 거는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공식 조직으로서 풍수지리를 놓고 이런 관저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의 결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밝혀놓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풍수를 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되기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더라고 이렇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없이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이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뭐 정치적 공방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방이 아니고요. 국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점을 제기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야당이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나씩 그 당시에 왜 이분이 선정이 됐고 누가 선정을 했고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이분이 한 발언이 채택이 안 됐는지 그리고 실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면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제대로 했구나 박수를 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조 씨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30대 남성 조모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좀 짧게 답변 들어볼 텐데요. 자,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번복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번복의 진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나 어떤 그 가능성, 대통령 가능성 이거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좀 누구 말 따나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그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자필 입장문 발표 관련된 부분은 일부 그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사전에 민주당의 그 관계자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하고 만나서 그 만남 이후 그 부인께서 면회를 하고 그 면회 후에 이 입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회유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그 정성호 그 좌장격이죠. 그분이 작년 초에 이화영 전 지사를 방문을 해서 알리바이를 좀 생각해봐라. 예. 또는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장은 계속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술에 혼란이 생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전혀 짧게 혼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흘린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든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변호인이 한 얘기도 아니고요. 검찰이 일부 언론에 흘려가지고 진술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라고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무슨 소리냐. 검찰이 강압 수사하고 계속 10개월째 지금 단독으로 계속 검찰이 압박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진실은 밝혀질 거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자꾸 강압 수사, 압박 수사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살짝 흘려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것처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입장이 나오니까 이걸 번복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전혀 엉뚱한 얘기, 잘못된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